퀸즈 지역 정치인들이 엘리펀트 파크 인근 난민 텐트촌 수용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소상공인 일동이 교통 혼잡세 시행을 연기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시 가정의 80%가 보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리 직원이 시가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한 남성의 요구를 거부하자 총에 맞아 사살당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뉴욕시가 퀸즈 엘리펀트 파크 인근에 천여 명의 성인 남성 전용 난민 텐트촌을 수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뉴욕시가 조만간 수용 인원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해 지역 정치인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선거구를 대표하는 린다이 뉴욕시 의원을 비롯해 에드 브런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톰 수오지 연방하원 당선자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신청자들의 수용 인원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최근 크리드모어 임시구호센터에 170개의 침대를 추가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은 난민 인구가 줄고 있는데 170개의 침대를 추가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크리드모어 난민 임시구호센터는 지난 8월부터 천여 명의 독신 성인 남성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반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에 관련된 신고를 접수했고 뉴욕시의 난민 부담을 충분히 짊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수용 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정부는 추가 수용 인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계획에 대해 밝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 소상공인 일동이 교통 혼잡세 시행을 연기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MTA는 이러한 집단 소송들이 이용자들에게 가져올 혜택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 소상공인 일동은 시청 앞에 모여 맨하탄 교통 혼잡세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환경 영향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혼잡세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MTA 측은 어제 이사회에서 이러한 소송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가져올 혜택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레스 스프링거 MTA 건설개발 회장에 따르면 자금 조달이 보장될 때까지 MTA 자본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보류될 예정입니다. MTA는 교통 혼잡세의 수익 없이는 250대의 새로운 전기버스 구입, 차세대 지하철을 위한 10억 달러 투자, 76개 역의 공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어려워지며 무엇보다 약 2만여 개 일자리 창출이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가정의 80%가 보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채은 기자입니다. 파이브보로 연구소는 화요일 보고서를 발표, 뉴욕시의 보육 비용 위기에 대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연구소는 뉴욕시 가정의 80%가 보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가정과 흑인 가정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방 경제성 지침에 따라 가족은 자녀 한 명을 돌보는데 가구 소득의 7% 이상을 지출해서는 안 되지만 뉴욕시 대부분 가정에서 보육비는 임대료를 제치고 가장 큰 월 지출 항목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부모, 특히 여성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보육 문제로 인해 부모가 직장을 떠나거나 직업을 전환함으로써 2022년 한 해 동안 뉴욕시 가처분 소득과 세수에 약 230억 달러의 경제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뉴욕시에서
수요 대비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 전역에서 3,500개 이상의 보육 프로그램이 문을 닫았으며 이러한 보육시설은 적은 수익과 낮은 임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이브보로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보육 인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아담스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델리 직원이 시가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한 한 남성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아민델리에서 근무하는 37세 나진 베리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오후 4시경 델리에 들어와 공짜 시가를 요구한 한 남성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베리가 이를 거절하자 둘은 짧은 언쟁을 벌였고 이후 남성은 델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남성은 총을 들고 돌아와 베리의 뒤통수에 총을 쏜 후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베리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베리의 어머니와 해당 델리를 자주 방문하던 이웃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베리를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했으며 누군가가 그를 총으로 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점 노동자 조합의 페르난도 마테오 대변인은 어젯밤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었던 직원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시민권 발급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이민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정부가 약 88만 명에게 시민권을 허가했으며 시민권 신청서 처리 시간은 회계연도 초 10.5개월에서 회계연도 말에는 6.1개월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에서 허가까지 6개월이면 모두 끝난다는 것으로 약 2년 전 1년 6개월이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정도 빨라진 것입니다. 또 지난 회계연도 전체 1,090만 건의 각종 이민 신청을 접수했고 기존 계류 중이던 1,000만 건 이상의 심사를 마침으로써 10년 만에 적체량을 15% 정도 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자 종류별로는 취업비자는 팬데믹 때 사용되지 않은 쿼터를 포함해 19만 2천 개를 발급했으며 10만 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를 인터뷰해서 이 중 6만 명에게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영주권 수수료를 현행 $1,140에서 $1,440로 25%, 시민권 수수료를 온라인 신청은 $640에서 $710로, 문서 신청은 $760로 각각 인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레 텍사스주 남부 국경을 동시에 방문, 난민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9일 텍사스주 브라운주빌을 방문, 국경 순찰대원과 지방정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을 만나 불법 미립국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브라운주빌은 불법 미립국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지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29일 텍사스주 남부 국경도시 이글패스를 방문,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을 성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글패스는 텍사스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국경 수비에 나섰다가 최근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철거 판결을 받은 곳으로 국경 수비를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미립국자가 30만 2천 명에 달하는 등 지난 한 해 무려 250만 명이 미립국, 텍사스주는 물론 뉴욕 등 주요 대도시가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이 백악관 입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직무 수행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 19%가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누르고 당선되는 데 큰 힘이 됐던 젊은 층의 지지가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제너레이션 랩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8세에서 34세 사이 1,07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2%인 반면 트럼프 지지 응답이 48%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는 4%로 여론조사의 표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바이든이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이 18세에서 23세, 24세에서 39세 유권자층에서 트럼프를 20%포인트 앞선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게 밀리고 있는 것은 젊은 층의 표심이 이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11월 대선 때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답변이 63%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내리 5연승을 거두면서 사실상 후보로 확정되자 종종 반트럼프 입장을 견지했던 미치 맥코넬 연방 상원 대표도 트럼프 진영에 백기투항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고문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의 보좌관이 최근 몇 주간 꾸준히 접촉을 갖고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맥코넬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양측이 11월 대선까지 앞으로 9개월 동안 힘을 합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이 당이 하나가 되는 프라이머리의 한 부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1월 연방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맥코넬과 함께 간다면 다시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응수하는 등 상당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5연승을 하면서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 입지를 굳힘에 따라 트럼프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보고 사실상 머리를 숙이고 협력을 다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맥코넬 역시 고령으로 최근 여러 차례 기자회견 도중 말문이 막히고 1분 이상 멍하게 있는 등 정계 은퇴 압력에 시달리면서 트럼프의 우산 속에 안주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맥코넬 대표 외에도 트럼프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아온 로니 맥데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역시 다음 달 8일 사임한다고 발표했으며 후임에는 트럼프의 며느리가 지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몬테니그로 법원의 권도영 미국 송환 판결이 본인 동의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송환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다시 한국으로의 송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도영 측 변호인이 어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몬테티그로 법원의 송환 판결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판결이기 때문에 3월 말 이전에 한국 또는 미국으로 송환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도영 측 변호인은 범죄인 송환 재판은 신속 처리와 일반 처리 등 두 개로 나눠지며 권도영은 신속 처리 절차로 진행됐기 때문에 반드시 송환 국가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몬테니그로 고등법원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송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도영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다음 달 25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지만 몬테니그로 법원의 예상치 못한 실수로 그때까지 미국 송환이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권도영 측은 권 씨가 한국 또는 미국 어느 나라로의 송환에도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씨 측의 이 같은 입장 설명은 몬테니그로 법원의 미국 송환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몬테니그로 고등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자 권 씨 측은 당일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인 반면 미국은 같은 해 4월 3일로 한국이 조금 빨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오후 2시 뉴욕에 도착, 선거대책 회의를 가진 데 이어서 레이트나이트와의 인터뷰를 가진 뒤 오후 6시 반 다시 워싱턴 DC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국방을 책임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무단 이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실이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며 무혐의로 종결, 솜방망이 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지방검찰이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입막음 사건 재판과 관련해 증인과 배심원은 물론 재판부까지 공격하고 있다며 함구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와 의회가 2월 26일을 현대의 날로 선포하고 4분기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패션 업체 쉬인이 뉴욕 증시가 기업 공개를 승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뉴욕이 아닌 런던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이 미쓰비시, 미쓰이 등 일본 5대 종합상사에 각각 9% 이상의 지분을 매입, 최저 2.8배에서 최대 5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가수 나훈아가 고마웠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을 따르겠다며 오는 4월부터 7월까지의 전국 순회 콘서트를 끝으로 가요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기 위한 반도체 투자 의향서가 600건 이상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7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4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투표 시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만 지참하시면 되고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외선거인이 귀국 등의 사유로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귀국 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2월 2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